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국토교통부 7월 4일 보도자료 발표되었다고 하고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조간 자료인데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내용만 있지는 않고 그 내용도 이제 그때 발표된 내용 중에 있었던 일부여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링크를 따로 들어가서 첨부 파일이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운받아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 임대사업자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상으로만 설명드리지 않고요, 제가 직접 다운받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같이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리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화면 잘 보이시죠? 보도 시점이 이제 2023년 7월 12일 그리고 7월 13일 목요일 조간으로 해서 이제 배포 12일날 배포한다고 나와 있고, 제가 다운받은 자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주냐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크게는 미반환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다 없애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말소를 하겠죠. 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미반환으로 그런 사유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주고, 공유주거 그러니까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제가 어디서 다운받았냐면 여기 보시면 누리집 가시면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 예고에서 입법 예고 검색하시면은 여기 최근 거 이 해당 날짜에 보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의 강화의 요건 절차 구체화라고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이런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국세나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돼 있다면은 더더욱 그런 이유면 말소하는데 굉장히 타당한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을 구체화하겠다. 그래서 외국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단순히 체류 자격을 벗어나서 비자, 그러니까 체류 자격의 비자를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줬었나 봐요. 저는 이 부분은 잘 몰랐거든요. 이제 비자를 딱 명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F2, F4, F5, F6 그래서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 이민자 이렇게만 임대사업자를 함으로써 한마디로 우리 국내에서 거주하고 국내에 연고가 있고 체류를 확실하게 하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임대사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으로 다시 도주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방책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3번 보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한다라고 해서 임대형 기숙사도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이유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죠. 공유주거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원이 확실하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조항을 만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님인데요. 저랑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임대사업자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먹고 나를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걸러내고 불이익을 확실히 주겠다.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도 단순한 체류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자를 보유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요지이자 엑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 참고 볼게요. 시행령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 아까 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고 싶은 분들, 혹은 여기서 해당이 있거나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보시고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만 가지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부분이죠.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를 할 수 있고 말소 요건을 구체화하겠다. 국세나 지방세를 이렇게 체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두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리고 고액 체납자 명단 기준은 옛날에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준해서 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를 하고 공개 절차 방법,
및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행령 50조의 2부터 5까지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공개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국토교통부 누리집, 그리고 임대주택 정보체계, 그러니까 여기 렌트홈이라고 치시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심전세 앱, 이 앱을 아직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납세증명서도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체납액 증명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 플러스 알파로 좀 보여드리면, 임대보증금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의 우선 변제 금액을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우리 올해 2월에 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이 상향이 됐죠. 다 지역별로. 그거에 준해서 임대보증금이 어떤 기준치가 미달이 되면 보험을 임대인이 의무로 들어야 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임차인의 동의서를 득해야 되는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같이 동의서를 뽑아서 동의를 받아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이 금액을 같이 개정을 해 상향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이 부분은 그냥 임대사업자를 죽이기 위한 말살 정책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죠.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권리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킨다는 법령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마땅한, 타당한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피해나 이런 손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들만 돌아오기 때문에 돈을 잃는 사람은 세입자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임대인의 편을 안 들고 임차인의 편만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곡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로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법이 많이 바뀌어서 세제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혜택이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는 이익들이 따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고려하셔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같이 잘 보셨죠?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닌데 다행히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여드린 이 핵심 내용들만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차인들도 이런 권리 구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들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부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사실은 임차인들이, 그리고 임대인들이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중개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이런 의무와 권리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중개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서 같이 발맞춰 대응해 나가신다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들고자 하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나쁜 임대사업자, 여기서 말하는 나쁜 임대사업자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명단을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시고 미리 알아두시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만약에 그 당사자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러면 서류 검토의 부분에서,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많은 특약이나 요건들을 넣어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진짜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고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으로 온라인으로 공개가 명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임대인께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상 공개에 대한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구제 절차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빨리 소명을 하셔서 이 명단에서 본인 명의를 삭제하셔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시는 걸 이행을 잘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보증금을 미이행했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말소를 하고 등록 거부를 할 수 있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